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이지랜드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10월 25일자 캔들에서 고가로 28.36, 종가로는 20.42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상장을 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상장한 다음에 약 200% 정도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선 그거 보니까 계속 하락했죠. 그 다음에 신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해줬어요. 약간 좀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급등했을 적에 좀 윗꼬리가 생겼죠. 좀 그래도 거래량은 동반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2,357억 원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중형주고요. 이 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SK하이닉스와 테슬라 간의 이 SSD 공급 논의와 에이지랜드 주가 급등. 에이지랜드의 주가는 SK하이닉스와 테슬라 간의 일정 규모의 이 SSD 공급 논의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AI 서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이 SSD를 요청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이 SSD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파도와의 협업이 주목받았습니다. 에이지랜드는 지난 7월 파도와 이 SSD 컨트롤러 공동 설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이 SSD 모듈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SK하이닉스가 있고 테슬라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 SSD에 대해서 공급을 요청을 했죠. 근데 SK하이닉스에 그 ESD 컨트롤 공급하는 업체가 파도입니다. 근데 파도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에이징랜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네, 에이지랜드의 성장 배경과 목표. 근데 이 회사 그 재무를 좀 먼저 살짝만 보여드린다면은 재무가 최근에 좀 안 좋아졌어요. 당분기 8월 14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이전 매출액이 이전 분기에는 216억 원이었고요. 당분기는 120억 원이요. 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이전 분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8.5%였는데 당분기에는 마이너스 32.7%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39억 원. 그리고 순이익도 손실이 발생했고요. 마이너스 14.3%.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좀 안 좋아진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안 좋은 회사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어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인데 이전 연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2023년도 기준, 2022년도, 2021년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420억 원에서 655억 원, 그 다음에 7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원, 108억 원, 34억 원. 약간 뭔가 좀 안정적이진 않죠. 매출액은 그래도 성장하는데 뭔가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뭐 괜찮아요. 21억 원, 50억 원, 34억 원. 네, 그래서 뭐 회사의 그 매출, 회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경영상에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이전 분기에서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8.5%, 순이익률도 8.0%잖아요. 근데 당분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또 3분기, 그 다음 분기에서는 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원래 안 좋은 회사는 아니니까 좀 나아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뭐 계속적으로 회사가 좀 돈을 못 버는 회사였으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꼭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차제 지표도 좀 살펴보게 되면 부채 비율은 37%, 자본율이 63%입니다. 자본 위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이원도 그래서. 그래서 뭐 회사는 안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당분기에 최근 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들쭉날쭉하고 최근에 뭐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에이지랜드도 근데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SK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40%나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좀 에이지랜드 회사의 어떤 경영사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뭐 그냥 한국 경제를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이제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부분 쪽 이거 한번 참고로 보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다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뭐 이렇게 좀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기술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떤 관점에서 좋냐면은 최근에 그 AI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에이지랜드는 국내 유일의 TSMC의 협력사로서 반도체 설계 역량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TSMC의 협력사예요. TSMC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추가 주목되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해외 진출과 시스템 반도체 및 IP, 반도체 설계,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번에 급등한 배경은 이 SSD SK 하이닉스하고 테슬라 간의 공급 논의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에, 재료로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논의예요. 확정은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에이지랜드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 거기에 이제 이 재료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 거죠. 우선은 아까 그 재무제표 보셨다시피 재무는 최근에 좀 마이너스 나와서 안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겠죠. 다음 달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개선되어질 뭐 매출액이 좀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하고 손익률 하여튼간 손익계산서가 좀 나아지는 면이 있으면 당연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그래도 이 회사가 기본은 되는 회사긴 하거든요. 기술력은 근데 기술력은 보통 이제 기술 업체들 있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은 기술력은 다 있긴 있거든요. 없는 회사는 없죠. 당연히 기술력이 있죠. 특히 반도체 쪽이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회사 중에서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당연히 없고요. 다 기술력이 있고요. 다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역할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반도체 공정이 되게 디테일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 회사도 반도체 관련된 회사니까 기술력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기술력 관점으로만 이야기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맞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뭐 AI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맞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요거 한번 볼까요? 이런 기술도
거기에 해당돼요. 칩넷 기술의 내재화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에이지랜드가 국내 유일의 TSMC 협력사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을 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그래도 국내 유일이잖아요. TSMC 협력사. 물론 이제 요번에 올라간 것은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기술력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칩넷 기술의 내재화와 AI 시대 대비. 에이지랜드는 대만 R&D 센터를 설립하여 대만의 R&D 센터를 설립하여 칩넷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칩넷 기술은 각각의 반도체를 결합하여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패키징 기술로 GPU, CPU, 메모리 등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어 AI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지랜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칩넷 기술을 적용한 샘플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칩넷 기술이란 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이런 이제 각각의 반도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도체를 하나로 패키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통분모를 좀 교집합 시켜가지고 뭐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요새 핵심은 저전력, 전력을 덜 쓰게끔 반도체를 쓰고 그 다음에 고성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칩넷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IP 쪽. 그럼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칩넷 기술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어요. 칩넷 기술은 여러 다양한 반도체 기능을 모듈화된 작은 칩 형태로 개발하고 이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여 반도체 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선 뭐 모듈화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패키징화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칩넷 기술. 요거 좀 읽어보시면 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SSD에 대해서 용어도 좀 낯설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SD는 기업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SSD 그냥 저장 장치예요. 다만 이제 앞에다가 2라는 걸 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용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일반 소비자용 SSD보다 성능, 내구성, 데이터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 이 SSD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버, AI 및 머신러닝 등 고속 데이터 처리와 대규모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기업 환경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제 요 제품을 이제 테슬라에서 SK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뭐 자동차 쪽에 그런 이제 정보 처리하는 그런 뭐 빨리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청한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 에이지랜드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SSD라는 요 저장 장치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 있잖아요. 뭐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고 있는 거. 근데 다른 뭐 반도체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거, 이런 컨트롤하는 거, 통제하는 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볼까요? 에이지랜드가 이 SSD 모듈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것은 이 SSD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반도체 구성 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파드와 공동 설계 개발 계약을 통해 에이지랜드가 집중하는 영역은 이 SSD의 컨트롤과 관련된 설계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컨트롤러 칩 설계, 이 SSD 컨트롤러 설계. 이 SSD의 컨트롤러는 데이터 읽기 및 쓰기의 속도를 제어하고 오류를 감지하며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이지랜드는 이 컨트롤러 칩을 설계하여 이 SSD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설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전원 관리 회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에이지랜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테슬라가 SK하이닉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에이지랜드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뭐 자료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블로그거든요. 이 블로그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이제 돈가치 유튜브 여기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있죠. 요거 클릭하면 바로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하면 화면 보이시죠? 여기 주소 있으니까 주소 입력하시고 오셔도 되고, 입력하시기가 약간 번거로우신 분들은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 타고 오시면 돼요. 아니면 뭐 제가 이거 지금 녹화 영상 뜨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아래다가 이거 영상 연결시켜 놓을게요.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 여기를 와야 되는 거니까 주소를 좀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 여기 뭐 자료는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에이지랜드, 근데 제가 지금 에이지랜드에 대해서 막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근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 드렸죠. 제가 이제 왜 이거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면은, 아까 그 재무제표 보셨다시피 최근에 그 재무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 회사에 대한 좀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무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뭐 아까 급등한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요 제목에도 있다시피 SK하이닉스와 테슬라 간의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 논의 소식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에이지랜드가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재료 관점이죠, 뭐 테마성 관점이죠. 근데 테마성으로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만 보기에는 앞에 그 저항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걸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 발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기술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좀 살펴본 거 바로는 그런 기술력은 있어요. 현재의 AI 시대에 맞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사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닐까, 이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물론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설명해 드린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근데 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요. 아까 이 SSD 있잖아요. 이 SSD. 요거는 이제 요 제품은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요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돼요. 근데 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여기 안에 컨트롤러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은 이제 이 에이지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IP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가 좀 뭐가 좀 다른가? 둘 다 반도체니까 같아 보이긴 한데 다르겠죠. 물 한 잔 먹어. 근데 이 회사 소개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거 알긴 알아야 돼요. 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이나 영구적 데이터 저장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기능, 그렇죠? 아까 컨트롤러라는 이야기 맞죠? 컨트롤링 제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CPU, GPU, AI 가속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뭔가 연산 처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I, 자동차의 전자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아까 그 테슬라의 자동차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동차의 전자 제어 장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해당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 AMD,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GPU, GPU가 뜨잖아요. 이게 AI잖아. 근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떠요. 물론 이제 더불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긴 하죠. 요번에 이제 실적이 좋긴 하죠.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어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설계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시스템 반도체, IP, 컨트롤러 이런 거 좀 핵심이고 그게 가장 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랜드는 이제 TSMC와 유일한 국내 협력사. 그리고 요게 또 그런 게 있죠. TSMC와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좀 정리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에이지랜드는 TSMC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회사로 다양한 반도체 설계 회사로부터 설계를 받아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에이지랜드는 TSMC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 서비스 에이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Application Specification Integrated Circle. 그래서 이제 요 설계인데 요건 에이지랜드는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춤형 반도체 설계를 제공하는 ASIC, 이게 ASIC이라나? ASIC, 그쵸? 설계 서비스를 TSMC와 협력하여 제공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기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TSMC의 제조 공정을 통해 실제 반도체 칩을 생산합니다. 칩넷 기반 설계 에이지랜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칩넷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설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칩넷을 조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설계로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 고성능 칩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고, 근데 그 반도체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뭐 TSMC에서 제조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를 담당하는 게 에이징랜드고요. 고객에게 이제 설계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중 거기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와 에이징랜드의 관계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새 뜨고 있는 게 뭐가 뜬다기보다는 요새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 아무래도 이제 저전력화, 고성능 그 두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그 기술력이 칩내 기술의 내재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쪽 부분을 좀 더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기술력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이제 기술력으로서 내재화를 시키겠죠.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 자체가 뭐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경쟁력은 AI 시대에 적합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칩넷 기술인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시겠죠. 뭐 약간 개념 정도.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요. 이거 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오랜 시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료는 좀 많아요. 뭐 여기서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게 소개해드렸고, 차트는 그래도 이 회사 보시니까 중형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관계가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계에도 연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350억 정도가 움직였으니까 고가로. 만약 소형주라고 한다면 한 몇 배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중형주니까 그래도 천억 단위로 움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시다시피 하락수세선 그래도 살짝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좀 쫄래쫄래 올라오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기술력을 좀 체크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좀, 재무 부분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분기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서에 의한다면은 네, 이게 보시다시피 5월 16일자 사업 보고서에는 분기 보고서에는 216억의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당분기 8월 14일자 보고서에는 네, 120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보통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매출액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이지랜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에이지랜드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또 돈을 버는 회사는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당기순이익률은 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늘상 안 좋았던 회사는 아니기에 그러기에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 뭐 11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 좀 매출액도 증가하고 뭐 손실도 좀 줄어들고 하면 좀 나아지는 모양새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원래 안 좋았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안 좋아진 건 있으니까 그 안 좋아진 것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주가가 빠진 것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그 다음에 유동비율은 60.17 정도, 보통 정도일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지분 현황은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지분 매도가 있었죠. 그래도 뭐 최근에 반등할 때는 지분 매도가 없긴 하네요. 공시 보호 있나요? 최근에? 10월 8일자밖에 없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이 회사에 대한 소개. 여기도 써있네. 그리고 또 볼게. PBR은 4.06 정도이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쪽도 있나요? 공매도 장부수량 없지. 대차 쪽. 약간 있긴 있다. 대차는 약간은 있긴 있네요. 그쵸? 약간 흔들어댈 수 있는 정도는 있는데, 약간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지랜드 이 정도면, 네,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AI 시대에 맞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 영상은
예,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국내 주식 섹션에다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제가 국내 종목 분석할 때 이렇게 30분 정도 녹화 뜬 적은 거의 없는데. 근데 예, 주절주절 좀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많아봤자 20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요다 업로드 해드리고,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요다 링크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자세한 소식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네,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돈가스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가입 버튼 누르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오세요. 여기는 가치 투자,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같습니다. 열흘같이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에이지랜드가 네임밸류가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쫄래쫄래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는 좀 여기 있으니까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